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김앤장 인턴 특혜 받았다는 저 의혹. 야, 세상에 조국 장관만 늘 불편한 거야. 저 설명해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도대체?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당시에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조국만 패는 거다. 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 지금 현직에 있는 검판사, 변호사를 비롯해서 전부 다 로펌에서 인턴 시키고 있을 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냐 했는데 역시나 나온 거예요. 이균용 아들이 원래 로스쿨생, 법대생만 김앤장에서 인턴을 시키고 있는데 로스쿨생도 아니고 그냥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외국에서 되는. 네, 경제학과. 근데 이 사람이 인턴을 했다는 거예요. 인턴을 한 것을 버젓이 본인의 프로필에 적어놨다가 지금 딱 걸린 거죠. 이거 인턴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퀴즈. 언론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로스쿨생도 아닌데 왜 이거 인턴을 했을까? 저는 알 것 같아요. 뭔데? 로스쿨 보내야 되니까. 아, 경제학과 나온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경력이 되니까. 네. 미국에서 아니 지금 아버지가 국내에서 잘 나가는 판사에 이렇게 김앤장에다가 이렇게 뭐 인턴 같은 것도 설마 꽂아 주셨겠어요, 많은. 아무튼 뭐 이럴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아들이 아깝겠어요. 아들이 국내에 와서 변호사를 되는 걸 원할까요?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걸 원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꿀보직이거든. 그래서 아들한테도 시키고 싶었겠죠. 얼마나 힘드신 분들인데. 저 그래. 청주에 사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요 로펌의 로스쿨생 인턴 운영 현황을 보면 이게 경쟁률이 꽤 되더라고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로펌 일단은 로스쿨생이 아니면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10대 1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그 해에 그 경쟁률은 아니지만 이때쯤에 비슷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야기고. 2주 동안 2번의 로스쿨은 2주 동안 2번의 실무 수습을 해야 돼요. 그게 그 몇몇 공공기관, 검사, 그 법원도 되고 검찰도 돼요.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이나 몇 규모 이상의 로펌에 지원을 해서 2주 동안에 실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실습 과정 속에서 또 과제들이 막 주어져요. 과제들이 막 주어지면 그 과제도 해서 제출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민변에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한 건데, 이 로펌에서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로스쿨생이 졸업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근데 이걸 안 하면 로스쿨 졸업을 못 해. 네, 그래 본인 프로필을 올렸다고 해서 찾아보니, 저렇게 본인이 인턴을 김앤장에서 약 한 달 정도 했다라고 버젓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뭐 온라인 인맥 관리 프로필에서는 삭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는 거에는 버젓이 아직까지도 김앤장에서 인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의혹이 제기되니까 인맥 관리 프로필을 삭티 이런 거고. 그러다 캐삭당하지. 지금 그냥 아빠 찬스 작용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 아니 최강욱 의원은 인턴 시간이 애매하다고 실형 선고 받았어요. 지금 대법원에 가 있긴 한데 과연 최강욱 의원님이 이 사람을 청문회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긴 하는데 아직 지금 본인 사건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인턴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도 엄격하시고 인턴 지금 못했다고 기소된 조민 씨 이거 위조했다고 기소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나올수록 조국이 얼마나 억울한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얼척이 없잖아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번에 무슨 보도 하나 나왔었지. 하도 하찮아였거든요.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무슨 오타 하나 때문에 조국이 직접 쓴 게 발각되었다 뭐 이런 보도 보신 적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잖아. 아버지가 자기소개서 초안을 써줘.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교수가. 나도 잘못이야? 조국이 아빠면 써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초안을 써주고 문제가 되냐고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자기소개 쓰는 게 사실 어려워요. 지들은 돈 주고 사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자기소개 써보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막막해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자기 생각에 한번 써봐봐요. 자기소개서를. 근데 강남에 잘 사는 새끼들은 어떻게 해? 몇백만 원씩 주고 아예 학원에 가서 오잖아. 근데 조국은 문제가 되고 그런 애들은 문제가 안 돼. 그 후자에 해당되는 게 한동훈 딸이야. 얘네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 법대 교수일 때 아들이 가서 무슨 인턴 했네, 아빠 찬스네,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격도 안 되는 놈이
김현장 가가지고 인턴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게 길어질 수가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열받는 게 아빠 찬스는 이런 거 아니에요. 20살 때 아들이 수억 자산가가 돼. 문제는 그럴 수 있어. 20살이든 뭐 15살이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세금 냈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거. 그렇죠. 이게 지금 막 현찰로 뭐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이미 얘 통장에 돈이 막 꽂혀 있는 상태.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보시오 주식만 해도 막 20살 때 막 5,100만 원 이렇게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봐. 그럼 이거 증여세 냈냐? 답을 안 해. 누구는 코인 거래 좀 했다고 제명을 시키니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쩜 이렇게들 관대하신지. 그리고 뭐 가족 재산을 처음에 이제 51억 8천만 원 신고를 했는데 보통 아들이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금이 1억 1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제학을 공부하셔서 이렇게 경제를 잘하셨나 보네. 만 20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1살 군인 신분일 때 재산이 4억이 됩니다. 보니까 사실 이균용 후보가 장가를 잘 갔어요. 처가가 좀 빵빵하고 이게 다 지금 처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처가에 있는 겁니다. 처가가 얼마나 부럽잖아요. 이렇게 돈으로 싸가는 이렇게 법대 나온 사람들 이렇게 사법고시 친 사람들 이렇게 마담 뚜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속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부산에서 유명한 대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집안에 이제 장가를 잘 가서 이렇게 손주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아니 뭘 받을 생각만 하세요. 장모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분도 계시는데 사람이 그렇게 평면적인 말되네. 아니 장모님 우리 장모님한테 뭘 해드릴까? 왜 이렇게 사위들이 이렇게 착해? 고속도로도 꺾어드리고 이런 걸 보면서도 아 저기는 사위가 받는 사위만 아우 답답해. 내가 뭘 해줄지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아유 사람이 네. 근데 거기다가 이균용이는 지금 미상장 주식 그것도 한 10억 원 정도 네. 되고 그거 누락됐던 거잖아요. 네, 누락된 게 10억인데 저 그것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 비상장 주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검판사들이 엄청 많고 이걸로 몇백억씩 돈을 법니다. 이거 정보 어디서 알았을까요? 저 이균용이 샀다는 비상장 이거 알면 저 당장 살 거예요. 어제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수사와 네. 재판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사법부 검찰 다 포함해가지고 재산 제일 많은 사람들이 판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몇백억씩 해. 자,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단 말이죠. 부산 땅 구입, 농지법 위반 의혹. 자, 이것도 87년에 처가 식구들과 함께 구입했다. 처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좀 있으면 고속도로 휘어가겠네. 참 괜찮은 사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뭘 해줄 생각을 하라니까요. 받을 생각을 저 하지 농지법 말고. 위반은 달리 말하면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냥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안 되냐? 농지법 위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뭔가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안 지어서 지은 죄같이 보이거든요. 이러면은. 왜 저 윤희숙이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 샀던 거 있잖아요. 나이 80에 농사 짓겠다고. 그게 그 넓은 땅을 나이 80에 농사 짓겠다고 사서 이게 땅값이 오르면 이걸로 지금 차익 얻어서 하는 그게 부동산 투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왜 우상호 의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가끔씩 가가지고 조그맣게 땅으로 농사 지으려고 텃밭 가꾸고 이거를 부동산 투기라 그래가지고 잠깐 탈당했다 들어왔던 사건 나죠. 근데 쟤네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하려면 다 한다는 거죠.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사라는 거예요. 근데 농지를 사가지고 군수랑 잘 알아서 형질 변경해서 아파트 지어서 100억 정도 돈 번 사람이 있죠. 그게 윤석열 장모예요. 그리고 땅 하나 사. 진짜 원희룡 말처럼 맹지를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선산이 있었어. 그 선산 주변에 나랑 친한 군수가 군수 출마하면서 그쪽으로 종점을 바꿔주겠다라고 공약을 걸고 그 같이 나왔던 정당의 김문수가 그 공약을 받아줘가지고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이 됐어. 그러니까 그 선산 옆에다가 땅을 여러 개를 사는 분이 바로 김건희 가족이야. 그러니까. 아니 뭐 와이프 입장에서는 오빠 건희 언니네는 오빠가 고속도로도 꺾어주는데 오빠 대법원장 되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 그런 권한은 없어요. 아니 뭐 하려면 뭐든지 못 하겠습니까? 없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탄핵입니다.